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완전히 투자자들의 관심권에서 좀 멀어져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 올해 영업이익이 1000%가량 상승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일까요?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국전력입니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4% 가까이 되는 어마무시한 배당과 그리고 매년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온다는 점에서 사실은 꽤나 고평가였던 주식이었어요. PER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가장 안정적인 투자를 영위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투자 기업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주가도 완벽한 폭락을 이제 거듭했었죠. 지금 차트를 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하락을 했던 건 맞습니다. 보시면 2002년, 2003년, 2001년도의 주가와 20년 뒤인 지금의 주가가 똑같습니다. 과장을 하나도 안 보태고 그냥 똑같아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하락세가 이어졌다는 거죠. 이 기업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그 조금씩이라도 버는 돈을 통해서 쌓이는 자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기간 내에 이런 식의 20년 동안 쌓아온 업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치명적인 영업 손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실적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어요. 일단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조 3천억 원가량, 2조 3천억 원가량 나왔고요. 올해 누적으로는 뭐 가뿐하게 3조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을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14조 원가량 되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올해 들어서 3조 5천억만 나와주더라도 PER이 5가 안 됩니다. 이 기업이 PER이 10 이하로 떨어졌던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로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 공급 주택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죄악시 여겼다가 올해 들어서 공급 주택의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공급 주택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설주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리고 많은 권자제도들 뭐 제가 투자했었던 뭐 시멘트주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럼 그 다음 주식 정부로 인해서 완벽하게 무너졌던 기업들이 과연 다음 시그널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인데 가장 안정적으로 한국전력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이유로 이 이 탈원전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만드는 그 비용을 굉장히 늘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는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추인 전기료에 대한 단추가 점차 맞춰질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바로 에너지, 에너지 연동제라는 것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내년부터 실시가 된다면 지금까지의 이제 한국전력의 깜짝 실적은 에너지 가격 하락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해주면서 비용이 적게 들었고 그 적게 든 비용을 토대로 해서 영업이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부터 설사 에너지 가격이 다시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이 에너지 가격과 전기료를 연동시켜버리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강세죠. 이 환율이 완전한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그널 혹은 이러한 흐름은 내년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보시면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에너지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환율과도 밀접한 연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강세를 보일 경우 한국전력에서 드는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한 환율이 10%가량 이제 10%가량 하락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여준다면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실적이 1조 원 이상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환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원화의 강세가 이 한국전력의 실적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정부에서는 갑작스럽게 건설도 마찬가지지만 이 갑작스럽게 한국전력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이유로 국제에너지 기구가 있어요. 이 국제에너지 기구라고 이 IEA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놓고 대놓고 한국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있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결정하면서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완전한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보고서를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제 볼 수 있게끔 이제 해놓은 상황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이 정부 위주로 해오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전력 산업이 각종 경영 비효 효율이라던가 혹은 가격 왜곡 등을 토대로 부작용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의 전력 가격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불명확한 이제 시장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면 에너지 기업들 혹은 이 에너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과연 이곳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굳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굳이 풍력을 설치해서 전기를 만든다 한들 전기료가 이렇게 저렴한 상황에서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정부에서 가장 밀고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인데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면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없는 시점에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 ISD. ISD에서 소송에 대한 이슈가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상장사죠, 상장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꽤나 큰 비중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전력인데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비용을 올려야지만 비용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제품이죠. 전기료를 좀 올려야지만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인데 이 정부가 억지로 막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점차 부각이 되면서 이제 소송이 걸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미 뭐 전기료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명확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송에 대한 이슈까지 나온다면 저는 올리지 않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만으로도 이미의 탈원전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기료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옅어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약세인 경우,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인 경우에는 이 에너지 수입에 대한 부담감이 완전히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실적에 대해서도 꽤나 큰 효과를 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유일한 리스크로 작용했었던 그런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 여부도 에너지 연동제를 실시함으로써 전기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우리 국민 같은 경우는 이런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사실상 굉장히 저렴한 전기를 이용했었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역시나 한국전력이 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담을 이제는 이제 전기료를 상승시키면서 점차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개인이라던가 혹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지만 이 한국전력과 한국전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시그널이 이제는 곧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도 역시나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대로 이제 보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금 보시면 이 지지 라인이 굉장히 강하죠.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시장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라인대 이제 2만원 라인대에서 19,000원 라인대까지가 저는 보수적으로 관심권을 가져도 될 정도의 그런 저평가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 주봉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봉도 보시면 이 엄청나게 바닥을 긁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만원대 라인대에서 19,000원대 라인대까지가 굉장히 좀 저평가된 그런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이러한 파동이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제 5파동을 마지막으로 다시금 새로운 파동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여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한국전력과 그리고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